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복지부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어떤 문제인지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창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기자회견 간담회에서 이렇게 나온 발언, 네. 녹음으로 나간 건데 이게 말이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도 문재인 정부는 경제 성적표를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4월 고용지표 참으로 참담합니다. 제조업은 13개월째 취업자 수가 감소했고요. 5만 2천 명 감소라는 최악의 성적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허리라고 하는 30대, 40대 9만 명, 19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성적표가 참담한데도요, 문재인 정부, 그것도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김수현 실장이 민주당의 원내대표의 자리에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이게 다 공직사회 탓이다. 공직사회가 움직이지 않아서 좋다. 참 공직사회가 불불 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끓고 있냐면은 자료에서도 나와 있지만 한번 볼까요? 예. 자료 올려보겠습니다. 예. 네. 주요 대사는 청와대 출신이 다 독점하고 외교부에는 하기 싫은 일 뒤처리만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토부도 나와 있네요. 네네. 국토부는 또 버스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최대한. 예. 근데 청와대 야당 큰 소리 친 거 말고 무슨 노력을 했냐.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야. 그리고 기재부는 더 합니다. 기재부도 자료를 볼까요? 보면은 예. 자, 청와대가 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니 관료가 저항이 나오는 거 아니냐. 정책 조율하는 부처가 기피한다. 청와대가 저렇게 나오니. 네. 자, 이렇게 불불 끓고 있어요. 자, 이런데 청와대 정책실장, 더욱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이 모든 참담한 경제 성적표를 비롯한 4강 외교 실패, 그리고 에너지 정책, 예. 이 모든 거 관료 탓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산업부도 탈원전 욕먹으면서도 했다는데 예. 열심히 했는데 화살은 자기들한테 돌아오니 얼마나 허탈하게 거지없겠습니까? 이거는 박근혜 정부 당시의 관료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과 너무나 대비되는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관료가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책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 소신껏 일을 해라. 특히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런 주장을 강하게 폈습니다. 그래서 관료 사회가 활기가 돌고 이렇게 했는데 말이죠. 그거를 2년 만에 관료 사회가 움직이기가 겁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죠. 식물관료사회, 맞습니다. 복지부동. 네. 예. 그러한 관료 사회를 만들어 놓고도 정책의 실정을 관료 탓을 한다? 정말 관료들이 불불 끓지 않으면은 정말 이게 말이 안 나올 그런 지경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네요, 진짜.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버스 사태. 네. 서울을 비롯한 8개 지자체가 파업을 이제 임금 담협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이제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경기도, 1300만 정도 살고 있는 경기도가 파업을 철회한 게 아니라 유보를 한 상태예요. 그런데 경기도는 버스 대란이 난 이 근본 원인도 결국은 주 52시간 근무에 의해서 이게 사태가 왔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시민들한테 전가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버스 요금 일반 버스는 200원 인상하고 광역버스,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렇게 출퇴근하는 우리 근로자들, 우리 서민들이 손발이 되는 버스 요금을 400원 인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부족해서 준공영제를 주장하면서 이제 세금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된 버스 사태를 혈세로 1조 5천억이나 혈세 투입해서 막겠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광역버스가 400원 오르면 하루에 800원이 오릅니다. 근데 우리 서민들은 하루에 1,600원이라는 돈이 20일 근무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을 추가로 내야 하겠습니까? 5만 원 이상 나가는 거죠. 그렇게 비용이 증가를 시키는 거죠. 예.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정책의 악정을 국민들한테 전가시키고 혈세를 투입해서 이렇게 막겠다는 건데요. 자, 우리가 버스 얘기하고 교통비 얘기하면은 또 부동산 정책을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교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다시 말해서 도시경제학에서 우리가 이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데요. 원도심에서 이제 도시가 확장되면서 도시를 교외로 이렇게 도시가 확장이 될 때, 다 쉽게 말해서 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원거리로 나가서 이렇게 교통비가 감당이 될 때 사람들은 원거리로 갑니다. 그게 이제 부유층이 과거에 도심에 사는 것을 넘어서
원거리로 갈 수 있는 배경이 그 교통비를 부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착안한 것은 뭐냐? 우리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들, 이제 사회에서 막 발을 디딘 사람들, 원거리의 교통비가 부담이 되니 도심, 역세권에 그들을 위한 행복주택이라는 걸 만든 거죠. 예. 그게 도시경제학에서도 인정하는 아주 기본적인 도시경제학 이론의 토대를 해서 부동산 정책을 낸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을 무엇보다도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그러한 철학을 바꾸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폈단 말이죠. 그래서 행복주택이라는 게 정착이 되고 지자체도 처음에는 반대하고 국회의원들도 반대하다가 당시 야당이 민주당 의원들도 서로가 나서서 우리 지역에 행복주택을 지어달라 이렇게 네. 각광을 받은 정책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국토부가 소유한 토지와 기재부가 소유한 토지를 수합했더라도 국가가 보유한 그러한 토지, 유유토지를 활용해서라도 그러한 행복주택을 역세권에다 지어서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가 그 근거리에 교통비 부담 없이 네.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단 말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근본은 강남을 잡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남을 잡겠다고 했는데 강남을 잡았냐는 거죠. 못 잡았죠. 못 잡았죠. 자, 문재인 정부의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이 3구의 아파트망 기준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우리가 보면은요, 여실히 드러납니다. 과연 그걸 잡았는지. 그래프를 보시면은 강남 3구에 자, 저게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와 지난 4월까지 그래프입니다. 하나는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그래프고 하나는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그래프. 예. 동일하게 거의 엄청나게 상승했지 않습니까? 예, 강남 3구, 뭐 강남 서초, 송파. 네. 예, 상승이네요. 네. 그런데 저게 그들이 13번이나 해당하는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그들이 이러한 현상을 좌우해 놓고 이러한 현상을 초래해 놓고 이제 3기 신도시라는 거 30만 원을 공급하겠다는 그러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도 최근 들어서는 그 강남 3구도 이제 다시 가격이 보합세거나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아, 더 이상 이제 하락이 아니라 다시 상승 기미를 보이는 거죠. 이게 부동산 정책의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정책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출범한 2017년 말 기준으로 임대주택 재고분이 우리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85제곱미터 초과하는 네. 그러한 평수들, 소위 4인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평수의 임대주택 재고도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도 약 3만 3천 호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면적을 다 합치면은 약 126만 호가 재고가 있어요. 예. 자, 이런 거 무시하고 근데 부동산 정책 강남 잡겠다는 그러한 오로지 그 철학에 의해서 집을 짓겠다? 자, 이거는 인구가 지금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고 인구 절벽이 초래하는 상황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있을 수 정책을 없는 일이 내놓고 있는 벌어지네요. 거죠. 그리고 강남 주택만 잡겠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편 문재인 정부의 관료들, 고위 관료들, 그러한 위정자들은 정작 강남에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이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도 이제 버스 대란, 버스 파업, 부동산 모든 걸 관료 탓으로 돌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문제 심각성은 더 있습니다. 김수현 정책실장이 이제 신임 장관들을 면담하겠다 그래요. 그건 어떤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관료 사회에. 그러니까 말 잘 들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장관들을 면담하겠다는 거는 장관들을 통해서 다시 관료 사회만 쪼고 관료 사회 탓이니 너희들만 하라. 근데 관료도 일종의 우리 주무관, 사무관, 서기관에 하는 이 관료들도 다 국민의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한 게 죄인데 그것밖에 죄가 돼 있겠습니까? 근데 경제 악정에 의한 그러한 최악의 경제 성적표 그러한 것들 모든 걸 관료 탓으로 돌리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아, 참 네. 경기는 안 살아나고 예, 부동산은 강남만 오르고 있고 네. 전국적으로는 떨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면서 더 불만을 갖게 되고 예, 이제 앞으로 지방에 사시는 분들 또 근교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교통비 올라가고 있고 네. 그거 다 세금으로 다 메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있으면 그렇습니다. 전기료 올라갈 거고 그렇습니다. 말이죠. 수도세 네. 올라갈 거고 네.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예. 아유, 저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국민들이 다 힘들고 있는데, 이제,
가계비에서 가장 지출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교통비, 예, 전기료 뭐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면 정말 서민들은 살기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강남에 오고 싶어도 집값이 오르고요. 집을 사도 변두리는 떨어지고 있고 말이죠. 야, 이렇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이 망하는 게 아닌가. 수출도 어려워지고, 예. 우리가 뭐 자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는요, 선거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내년 총선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